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타일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게더타운 맵메이킹에 업로드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와 포어그라운드 맵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백그라운드와 포어그라운드 그리고 레이어에 관한 개념을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앞서서 다뤘던 백그라운드, 포어그라운드, 레이어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복습하시고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서에 나와 있는 레이어의 이론적인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신 뒤 마지막에 있는 이 절의 마지막에 있는 실습 부분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레이어를 특정 맵을 만들면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레이어에 맞는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각각의 레이어를 구분해서 저장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일드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뉴 맵 버튼을 누르시고 공부했었던 설정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신 뒤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서 아무 이름으로나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새 폴더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타일이 없기 때문에 타일을 먼저 가져올 예정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살펴봤던 게더타운 맵 폴더, 즉 맵메이킹이라는 그 깃허브에서 다운받은 그 폴더를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거기서 맵스라는 폴더에서 템플릿이라는 폴더로 가줍니다. 여기서 education 폴더를 여시면 클래스룸 스몰 png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 타일셋 패널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일드 프로그램 클릭하면 이제 tsx 파일로 저장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Save as 누르시고 뭐 그냥 여기다가 tsx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클래스룸 맵이 통째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습을 위해서 저는 앞에 폴더로 돌아가서 그 폴더 중에 타일셋 폴더로 들어가셔서 이 겟더 체어스와 겟더 데코레이션 파일 두 개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살펴봤을 때 png 파일은 들어올 때마다 저장을 해야 되지만 tsx 파일은 그냥 들어올 수 있다고 했었죠. 저는 이 겟더 체어스 이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tsx 파일을 드래그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코레이션 파일, 체어 데코레이션 tsx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두시면 두 개의 파일이 동시에 들어와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클래스룸 스몰 이 맵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타일을. 전체를 드래그하면 다 선택이 된다고 했어요. 전체를 드래그 하셔서 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손가락에서 떼신 뒤 그대로 마우스만 이쪽으로 이동해 오면 이렇게 전체 맵을 복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 실습을 위해서 이 맵을 약간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우개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지워지기는 하는데 이 타일까지 지워지죠. 저는 타일은 남겨놓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 이 선택, 아까 렉탱귤러 셀렉트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파일로 덮어 씌워서 쭉 맵을 실습하기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맵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기존 맵을 받으셔서 뭐 밑에 타일만 두고 이렇게 복사 지금 이것도 똑같이 복사한 거죠. 이렇게 하셔서 뭐 기존 맵을 바닥만 남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지워두시면은 자 레이어 하나가 있고 이 레이어에는 이 바닥과 벽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 1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도서에 있는 것처럼 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아까 제가 갖고 왔던 겟더 데코레이션을 보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딱 설치를 했더니 이 바닥이 자세히 보시면 바닥이 지워지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던 바로 이 레이어 개념 때문인데요. 지금 바닥에 레이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입니다. 이 타일 레이어 1이 백그라운드 1 레이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 위에다가 게시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 같은 레이어에다가 게시판을 설치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기가 어색하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 누르시고 여기 레이어 패널의 왼쪽 아래에서 더하기 여기 반짝거리는 문서 모양의 버튼이 뉴 레이어 버튼인데 클릭하셔서 타일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타일 레이어 2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은 레이어 1이 아니라 이 레이어 2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그쵸?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바닥면이 매끄럽게 이렇게 바닥 위에 게시판이 설치된 것처럼 레이어가 나뉘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이제 바닥과 게시판이 다른 레이어에 위치를 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물건이 위치되는 것이죠. 정수기도 한번 위치해 볼까요?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레이어 1에 정수기를 위치시키면 지금 바닥 위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바닥과 벽을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한 다음에 이걸 레이어 2를 클릭하시고 정수기를 배치를 하시면은 레이어 1 위에 이렇게 정수기가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구분해 주는 것만으로 훨씬 더 자연스러운 맵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 책상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실 같은 곳에 이 책상을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요. 이 책상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이어 2에다가 하셔야 이렇게 바닥을 안 지우고 책상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하기보다 이렇게 또 렉탱귤러 셀렉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은 신기한 게 지금 이 레이어 1이 선택이 아니라 2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 이 렉탱귤러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컨트롤 C, V 했을 때 이렇게 레이어 2에 있는 책상들만 선택이 됩니다. 레이어 1의 바닥은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레이어 1을 클릭하시고 렉탱귤러 이걸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애당초 레이어 1에 있는 저 바닥, 저 살색의 바닥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2의 오브젝트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치가 끝났죠. 이렇게 한 줄 잘해서 끝났고 단상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단상도 지금 하나 설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의자를 여기다 설치를 한다고 해볼게요. 의자 설치를 하면은 저희 아까 이 개념에 의해서 백그라운드와 오브젝트, 지금 레이어 1과 2는 캐릭터의 밑에 나타나는 게 맞는데 이 의자는 캐릭터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그라운드에 이 의자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레이어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누르셔서 타일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레이어 3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포그라운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일 레이어 3에다가 레이어 1이나 2가 아니라 3에다가 의자를 클릭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레이어 3 클릭하시고 선택하셔서 똑같이 의자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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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해서 의자를 다 깔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레이어 1, 2, 3과 함께 간단한 교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교실들은 각 레이어들은 다른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이 타일 레이어 1 또는 2 또는 3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레이어의 오른쪽 끝을 보시면 눈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눈을 감기시면 지금 눈이 뜨여져 있는 레이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레이어 1만 보이는 모습, 그리고 레이어 2만 눈을 뜨게 하면 레이어 2만 보이죠? 자, 그리고 레이어 3만 또 눈을 뜨게 하면 레이어 3의 의자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3개가 각각 1, 2, 3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저장된 것이 바로 이 맵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백그라운드와 포어그라운드로 나누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설명에 따라서 백그라운드와 오브젝트, 이 맵에서는 지금 백그라운드는 이 밑에 깔린 타일과 벽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책상과 게시판이 될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레이어는 캐릭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포어그라운드만 캐릭터 위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1번과 2번 레이어가 캐릭터 아래 하나의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 4번 포어그라운드가 또 하나의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면 됩니다. 아까 이 각각의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타일드는 이렇게 안 보이게 설정한 이 상태, 여기서 보이는 레이어 1, 2만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는 3번만 켜고 1, 2를 꺼서 3번만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와 포어그라운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캐릭터 아래 1번과 2번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캐릭터 아래에 있는 파일들을. 그래서 3번만 끄는 겁니다. 왜냐? 얘는 포어그라운드니까요. 의자가 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파일, Export as Image,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로 추출한다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Only Include Visible Layer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눈에 가시화된 보이는 레이어들만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레이어를 빼고 1, 2만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명을 아무 새 폴더나 하나 만들어서 백그라운드 연습용 하고 밑줄 백그라운드를 의미하는 B 백그라운드 G 이렇게 연습용 BG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 누르고요. 엑스포트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따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엔 다른 두 개의 파일을 끄고 3번 레이어만 킨 상태에서 파일 Export as Image 누르셔서 이번에는 연습용하고 포어그라운드를 의미하는 G 그라운드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 엑스포트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만든 새 폴더로 이렇게 가보시면 방금 만든 이제 여기 폴더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그림 파일이 BG 방금 만든 그림 파일인데 의자만 없습니다. 백그라운드 배경 파일이에요. 그리고 FG 의자만 있는 포어그라운드 배경 파일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이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히 하나의 맵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간단히 배경 타일 위에 물건들 간단히 지워주고 내가 원하는 물건으로 배치한 뒤 그것을 백그라운드와 포어그라운드로 나누어서 PNG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까지 다루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작한 백그라운드와 포어그라운드 PNG 파일을 맵메이커를 통해 게더타운으로 업로드하는 그러한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